성공한 건축가 윤재현은 3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죠. 자신의 성공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와 이미 시작된 복수의 게임을 말입니다. 아들 도윤의 결혼식을 앞둔 이 화려한 순간에도 재현은 예비 며느리 세린을 바라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의 진짜 이유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것이었어요. 세린은 단순히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연세대 불문학과 출신, 소르본 대학교 석사,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하지만 재현이 정말 놓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세린의 접근은 2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부터였어요. 도윤이 하버드에서 MBA를 받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그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자연스러운 호감, 점진적인 접근,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 계획의 배후에는 세린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재현의 가장 가까운 동업자이자 30년 지기 친구인 김 회장이었어요. 김 회장은 재현과 함께 윤건설을 일궈낸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회사 지분을 나눌 때 재현이 51%, 김 회장이 49%를 가져간 것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죠. 김 회장의 계획은 단순히 재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현의 아들 도윤을 이용해 회사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에 세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이 15년 전부터 키워온 비밀 요원이었거든요. 세린의 진짜 정체는 김 회장의 사생아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한 여대생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지만 당시 이미 결혼한 상태였기에 그 사실을 숨겼어요. 아이의 어머니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김 회장은 세린을 은밀히 다른 가정에 입양 보냈습니다. 15년 전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린이 살던 시골 마을에 정민호라는 기자가 나타난 것이었죠. 그는 윤건설의 해남 프로젝트 비리를 취재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세린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민호가 이 사실을 기사화하려 하자 김 회장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그가 찾은 해결책이 바로 세린이었어요. 김 회장은 세린에게 접근해 자신이 그녀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민호의 조사 자료를 훔쳐달라고 부탁했어요. 세린은 결국 김 회장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김 회장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녀는 정민호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김 회장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세린의 진짜 목적은 윤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김 회장을 파멸시키는 것이었어요. 세린은 도윤과의 결혼을 통해 윤가 내부에 들어간 후 김 회장의 과거 범죄 증거들을 수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 김 회장을 법정에 세우려고 했죠. 결혼식 날까지도 이 모든 음모와 반음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단순히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었고 김 회장은 자신의 계획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세린은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계획들을 무너뜨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서울의 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크리스탈 볼룸에는 200여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이 완벽함 뒤에는 15년간 숨겨져 온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 김 실장은 30년 경력의 베테랑답게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려던 그 순간 예식장 뒤편 눈이 거칠게 열렸어요. 그리고 그 문 사이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박노식이었습니다. 70대 후반의 노인으로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낡은 천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15년간 간직해온 비밀의 무게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잠깐 노식의 목소리가 크리스탈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웨딩 마치가 갑자기 멈췄고 200명의 하객들 사이에서는 당황스러운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김 회장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박노식을 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30년간 준비해온 완벽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키웠습니다. 박노식이 세린이 있는 신부 대기실 쪽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아이의 진짜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 순간 신부 대기실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세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재빨리 상황 판단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즉시 비계획 실행이라는 내용이었죠. 하객들 중에는 김 회장이 미리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 회장의 신호를 받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박노식을 제압하려 했고 일부는 혼란을 더 키우기 위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결혼식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세린이 있는 대기실로 뛰어가려 했지만 김 회장의 부하들이 은근히 그를 막았습니다. 재현은 더 큰 소동을 막기 위해 박노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신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하지만 노식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요. 노식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하며 외쳤습니다. 그 여자가 15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바로 그때 김 회장의 비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갑자기 예식장 한쪽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김 회장의 부하 중 한 명이 롤레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킨 것이었습니다.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하객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출구로 몰려들었고 박노식의 증언은 혼란 속에 묻혀버렸어요. 김 회장은 이 틈을 타서 세린을 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린은 신부 대기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사실 세린은 이미 대기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재현은
혼란 속에서도 박노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인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며 어르신, 제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해요라고 간청했어요. 김 회장은 세린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자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가짜 증거들을 이용해 모든 책임을 세린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어요. 어차피 세린은 자신의 딸이었지만 필요하다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예식장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물에 젖은 하객들은 하나둘 빠져나갔고 언론들도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세린은 이미 사라진 후였고 박노식만이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물이 멈춘 후 예식장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하얀 장미들은 물에 젖어 처량하게 늘어져 있었고 화려했던 장식들은 모두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하객들은 대부분 떠났고 남은 것은 당황한 가족들과 몇몇 관계자들 뿐이었습니다. 재현은 박노식을 호텔의 다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VIP 라운지는 조용했고 노인이 15년간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기에 적절한 곳이었어요. 김 회장도 뒤따라왔지만 겉으로는 걱정하는 친구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재현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내심으로는 무엇을 듣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박노식은 낡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노식은 가방에서 빛바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세린의 모습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우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사진은 15년 전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찍은 겁니다. 노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은 세린이 아니라 김미영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노식은 계속해서 15년 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세린을 거두어 키웠는지, 그리고 정민호라는 기자가 마을에 나타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정민호는 윤건설의 해남 프로젝트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노식이 재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는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자재, 조작이나 설계 변경 같은. 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5년 전 그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김미영이 정민호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다음 날 정민호는 사라졌습니다. 이때 김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아이가 정민호를 죽였다는 말씀인가요? 노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직접 죽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정민호의 조사 자료를 훔쳐서 누군가에게 넘겨준 것 같아요. 누구에게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박노식이 김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 회장님에게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30년간 유지해온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김 회장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왜 그런 일을. 김 회장님이 직접 그 아이에게 지시했거든요.
노식이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건 그때 몰래 찍은 사진입니다. 김 회장님이 김미영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사진에는 확실히 김 회장과 어린 세린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재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믿었던 친구가 배신자였다니. 김 회장, 이게 정말인가요? 김 회장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가면을 벗은 그의 얼굴에는 30년간 숨겨온 분노와 증오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래, 맞아. 모든 게 내 계획이었어. 김 회장이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어. 재현아. 내가 나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을 되찾을 때까지. 빼앗았다니. 무슨 말이야? 회사 지분 51대 49 기억나지? 겨우 2%였지만 그 2% 때문에 나는 평생 내 그림자가 되어야 했어. 언제나 2인자, 언제나 보조 역할. 김 회장의 30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세린을 이용해 윤가를 파괴하려 했는지, 정민호를 제거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세린은 내 딸이야. 내 피를 받은 아이지. 15년 동안 완벽한 복수 도구로 키웠어.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에게는 아직 김 회장이 모르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세린이 사라지기 전에 도윤에게 남긴 편지 말이에요. 그 편지에는 김 회장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현이 그 편지를 꺼내자 김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뭐야? 세린이 남긴 거야. 내 모든 범죄 증거들이 담겨 있어. 재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세린을 이용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세린이 널 이용한 거였어. 김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조종했다고 생각했던 딸이 오히려 자신을 이용했다니. 바로 그때 경찰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세린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어요. 김 회장은 체포되었고 30년간의 음모는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김 회장이 체포된 후 박노식은 더욱 자세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15년 동안 간직해온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김미영, 아니 세린이가 제게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노식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아이는 이미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있었거든요. 재현은 놀랐습니다. 그럼 세린이 김 회장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김 회장이 그 아이에게 접근했을 때 세린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죠. 박노식은 세린의 진짜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세린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입양 가정에서 자라면서도 친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김 회장과 헤어진 후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노식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이건 그 당시 어머니가 쓴 일기입니다. 세린이가 제게 맡긴 거예요. 일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린의 어머니는 김 회장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김 회장이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가며 그녀를 괴롭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기는 그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내용으로 끝나 있었습니다. 세린이는 15살 때 이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노식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세린은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김 회장이 자신에게 접근하도록 유도한 것이었어요. 정민호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민호 기자가 해남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노식이 폭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세린이가 익명으로 제보한 거였거든요. 재현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세린이 의도적으로 정민호를 위험에 빠뜨린 건가요? 아니에요. 세린이는 정민호가 김 회장의 범죄를 폭로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김 회장이 정민호를 제거하려 한다는 걸 알게 되자 그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박노식은 그날 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했습니다. 세린은 정민호의 방에서 자료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정민호에게 위험을 알리려고 갔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회장의 사람들이 먼저 움직인 후였거든요. 세린이는 정민호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했어요. 그래서 더욱 확실한 복수를 다짐한 거죠. 세린의 15년간의 준비는 단순히 윤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회장의 모든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그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 목표였어요. 도윤과의 결혼은 그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린이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노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세린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처음에는 도윤을 이용할 생각이었지만 점점 그에게 진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전날 밤 세린은 도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이 먼저 움직였어요. 노식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린이가 배신할 것을 감지한 거죠. 김 회장은 세린이 자신을 배신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노식을 이용해 세린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박노식에게 접근해서 세린의 과거를 폭로하도록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세린이의 과거를 알고 있다면서 결혼식을 막아달라고 했죠. 노식이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 회장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박노식은 사실 세린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세린이 먼저 연락해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고 박노식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에요. 세린이는 저에게 부탁했어요. 결혼식에서 자신의 과거를 폭로해달라고. 그래야 김 회장이 방심하고 진짜 증거를 공개할 수 있다고 했죠. 모든 것이 세린의 계획이었습니다. 박노식의 등장도, 화재 경보도, 자신의 실종도 모두 김 회장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연출이었어요. 재현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세린의 진짜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린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김 회장의 배후에 또 다른 세력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재현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세린이 남긴 증거들과 박노식의 증언을 바탕으로 전문 수사팀을 꾸렸어요. 하지만 조사를 진행할수록 김 회장의 범죄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설 탐정 이준호가 가져온 첫 번째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장님, 김 회장의 범죄는 15년 전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30년 전 회사 창립 때부터였습니다. 김 회장은 윤건설을 공동 창업할 때부터 재현을 속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49%의 지분을 가진 공동대표였지만 실제로는 더 큰 배후 세력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배후 세력이 누구죠? 재현이 물었습니다. 대한건설그룹입니다. 한국 건설업계의 숨은 실력자죠. 대한건설그룹은 표면적으로는 중견건설사였지만 실제로는 정치권과 재계의 깊숙이 뿌리를 내린 거대한 네트워크였어요. 김 회장은 30년 전부터 이들의 지시를 받아 윤건설을 내부에서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가져온 문서들을 보면서 재현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윤건설의 주요 프로젝트들, 입찰 과정, 자재 선정까지 모든 것이 대한건설그룹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고 있었어요. 해남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윤건설이 수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한건설그룹이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했어요. 정민호가 발견한 부정도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자재 등급 조작은 기본이고 설계 변경을 통한 공사비 누수, 하도급 업체 착취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장님, 도윤 씨의 하버드 유학비도 대한건설그룹에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재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유학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조작된 것이었다니. 왜 그들이 도윤이를 도왔을까요? 아마도 미래를 위한 투자였을 겁니다. 도윤 씨가 회사를 물려받으면 완전히 조종할 수 있도록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린의 접근도, 김 회장의 음모도 모두 대한건설그룹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에요. 하지만 세린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수집한 증거들 중에는 대한건설그룹과 김 회장의 거래, 내역, 비자금, 조성 과정,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유착 관계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탐정이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사장님, 세린 씨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어디에요?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에요. 정민호 기자와 함께 있어요. 재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민호가 살아있다고요? 예. 15년 전 죽었다고 알려진 것은 가짜였어요. 세린이 그를 구해낸 거였습니다. 박노식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린이가 정민호를 죽게 놔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가짜 죽음을 연출하고 해외로 피신시킨 거죠. 정민호는 15년 동안 스위스에서 대한건설그룹의 국제적 범죄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세린과 함께 완벽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결혼식도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어요. 박노식이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을 체포하고 대한건설그룹의 범죄를 폭로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죠. 재현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세린은
15년 동안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거대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대한건설그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이 체포되자마자 그들은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우리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탐정이 경고했습니다. 대한건설그룹은 증거 인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사람들이에요. 과연 재현은 세린과 정민호가 수집한 증거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30년간 속아온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도윤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이 모든 진실을 모르고 있었고 세린에 대한 배신감에 빠져 있었어요. 재현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하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재현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대한건설그룹의 위협이 현실화되기 전에 모든 것을 공개해야 했어요.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자회견 전 재현은 먼저 도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어요. 아버지, 그럼 제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한 세린도, 제가 다닌 대학도, 심지어 제가 일하는 회사도. 재현은 아들의 고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순진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세린은 어디 있어요? 정말 모든 게 복수를 위한 연기였나요? 재현은 세린과 정민호가 스위스에 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세린이 도윤에게 남긴 진짜 편지를 건네줬어요. 편지에는 세린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아, 처음에는 정말 복수만 생각했어. 하지만 너를 만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 너에 대한 내 사랑은 진짜야.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도윤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사랑, 배신감과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기자회견 당일, 재현은 대한건설그룹의 방해 공작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언론을 매수하려 했고, 재현의 신용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가짜 스캔들을 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재현에게는 강력한 동맹이 있었습니다. 박노식이 15년간 모은 증거들과 세린이 수집한 결정적 자료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민호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제가 윤건설을 창립할 때부터 저는 속고 있었습니다. 제 동업자 김 회장은 대한건설그룹의 대리인이었고 기자회견 도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린과 정민호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에요. 그들은 스위스에서 대한건설그룹의 국제적 범죄 증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세린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세린을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정민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호입니다. 15년 전 죽었다고 알려진 그 기자 맞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정민호는 15년간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대한건설그룹의 어떤 범죄들을 추적해왔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치인 매수, 해외 자금 세탁, 국제적 건설 사기까지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세린도 증언에 나섰습니다. 저는 김 회장의 딸이지만 그의 범죄에는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준비한 이유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대한건설그룹 전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체포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한건설그룹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윤건설을 파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요. 하도급 업체들을 매수해서 계약을 파기하게 하고 은행에 압력을 넣어 대출을 회수하게 했습니다. 재현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회사가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윤건설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에요. 그들은 재현의 진실된 고백에 감동받아 회사를 지키기 위해 뭉쳤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있잖아요. 오랜 부장들이 재현에게 말했어요. 30년간 함께 일한 우리가 포기할 리 없죠. 도윤도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비록 상처받았지만 진실을 아는 이상 아버지를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세리는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아, 나를 용서할 수 있어? 도윤은 한참 고민한 후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내 편지를 읽었어. 그래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볼까? 결혼식은 취소되었지만 진짜 사랑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짓과 음모가 거친 자리에 진실과 용서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대한건설그룹과의 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치열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윤건설을 파산시키는 것을 넘어 재현과 그의 가족을 완전히 파멸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재현에게는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새로 얻은 동맹들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혼란을 겪었지만 점차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세린과의 대화를 통해 그녀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도윤이 재현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했던 건 제가 잘못이었어요. 이제 함께 싸워요. 부자의 화해는 윤건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진실을 안 후 더욱 단결했고 하도급 업체들 중 일부도 대한건설그룹의 회유를 거부하고 윤건설 편에 섰어요. 박노식은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되었고 김 회장과 대한건설그룹의 범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였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모든 게 가능했어요. 도윤이 박노식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15년간 진실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세린과 도윤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세린이 보여준 진심과 15년간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도윤도 마음을 열었어요. 세린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 것 같아. 도윤이 세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대한건설그룹의 마지막 반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현을 직접 제거하려는 극단적 수단까지 동원했어요. 어느 날 밤 재현을 향한 테러가 시도되었습니다. 다행히 정민호와 세린이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재현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 해. 재현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대한건설그룹의 핵심 인물들이 해외로 도피하기 전에 모든 증거를 공개해야 했어요. 세린과 정민호가 15년간 수집한 자료들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찰과 국정감사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대한건설그룹의 범죄가 낱낱이 밝혀졌어요. 정치인들과의 유착, 해외 비자금 조성, 건설 사기까지 그 규모는 한국 건설업계 역사상 최대였습니다. 김 회장은 법정에서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친구를 배신했습니다. 재현이에게 그리고 세린이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재현은 김 회장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우정은 이미 회복할 수 없었어요. 30년간의 배신은 너무나 깊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현은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박노식은 공식적으로 윤가의 일원이 되었고 세린도 다시 도윤과의 관계를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군. 재현이 박노식과 세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말이야. 윤건설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대한건설그룹의 몰락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면서 동시에 더욱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추구했어요. 직원들의 신뢰와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성장이었습니다. 도윤은 이 경험을 통해 많이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싶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재현은 아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시련을 통해 진짜 후계자가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대한건설그룹 사건의 모든 재판이 끝났고 관련자들은 적절한 처벌을 받았어요. 김 회장은 20년형을 선고받았고 대한건설그룹의 핵심 인물들도 하나둘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윤건설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성장으로 업계에서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재현은 더 이상 단순한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치, 창조에 집중했죠. 박노식은 윤가의 새로운 어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기르며 도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15년간의 고독한 진실, 수호자에서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토마토 정말 달아요.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성으로 기른 거니까 그렇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실을 맺는 법이지. 세린과 도윤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세린은 15년간의 복수보다는 도윤과의 진짜 사랑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도윤아, 이번에는 정말 처음부터 시작하자. 세린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복수도 음모도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 이번에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자. 두 사람은 1년 후 다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창한 행사가 아니라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정민호도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는 1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탐사보도 전문 언론사를 설립했어요. 권력의 부패와 사회적 불의를 고발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기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야. 정민호가 재현에게 말했습니다. 15년 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야 제대로 할 수 있게 됐어. 재현은 정민호에게 정민호 장학재단의 이사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5년 전 그의 죽음으로 시작된 모든 비극을 진정한 의미로 승화시키고 싶었어요. 윤가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4사람이 모여 식사하며 한 주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재현과 도윤, 박노식, 그리고 세린까지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행복했던 일은? 재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김치찌개.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윤이가 회사에서 칭찬받은 거. 세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함께 있는 이 순간, 박노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재현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도윤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사업으로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세리는 사회복지 분야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15년간의 고통을 겪으면서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기로 한 것이에요. 어느 봄날 저녁 4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는. 그러게 말이야.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 박노식이 2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지켜온 진실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줄은 몰랐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을 얻은 기분입니다. 세린이 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증오보다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4사람은 나란히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물 위에 반짝이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은 뭘 하고 놀까? 도윤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정민호 씨도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자. 재현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세린이 밝게 웃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한강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1년 전에 아픔과 상처는 이제 더 강한 사랑의 밑거름이 되어 있었어요. 권모술수와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진실과 용서로 끝났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음모가 가장 순수한 사랑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법이었죠. 윤재현과 도윤, 박노식과 세린, 그리고 정민호까지. 이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음모나 복수가 아닌 진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쓰여질 것이었어요.